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이 공고 단계에서부터 부실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 과정과 관련해 법원이 선정된 은행과 계약을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개됩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보낸 돈이 공천 대가성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온통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고와 심사, 보안까지 어느 한 군데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재심사에 들어간 광주시는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수습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불공정했다는 의혹으로 올스톱된 광주 민간공원 조성 2단계 사업. 한 달간의 특정감사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했습니다. 철저히 검토 적용하지 못하여 이런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제안사와 시민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서 모집 공고부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과 달리 잘못된 기준으로 나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제안서 평가 과정은 토지 가격 산정 근거 서류를 잘못 제출해도 그대로 인정하거나 감정 사항도 반영하지 않고 소홀하게 채점하는 등 엉망이었습니다.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가 공고되기도 전에 공무원이 시의회로 유출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특정 건설사가 이 결과를 받아 광주시에 직접 이의 제기를 했다는 의혹은 더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볼 겁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를 했나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종착지가 어딘지를 좀 더 감사를 통해서 밝혀볼 생각입니다. 광주시 감사위는 제안서 채점을 했던 해당 공무원이 청탁이나 향후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다시 확정할 계획이어서 일부 우선협상 대상자가 뒤바뀔 경우 법정 공방과 사업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과 관련해 농협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입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만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고로 선정한 국민은행과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의 금고인 농협과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재심이나 재공모에 들어갈지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 날짜가 광주지방법원에서 다시 잡힘에 따라 전 씨의 출석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 씨의 관할 이전 신청으로 중단됐던 재판이 내년 1월 7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전 씨는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며 관할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전 씨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찬바람에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5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진 데다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는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등으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해안 지역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오전 중에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종일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밤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져서 일요일에는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시장이 사기 피의자에게 보낸 돈 4억 5천만 원이 공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지만 윤 전 시장 측은 공천과는 무관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시장이 사기 용의자 김모 여인에게 보낸 4억 5천만 원의 돈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돼 있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윤 전 시장의 기소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습니다. 윤 전 시장이 입국하기 전인 지난 7일 검찰이 사기 피의자 김 씨를 기소하면서 사기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함께 적시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와 윤 전 시장이 공범은 아니지만 대향범 구조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대향범이란 두 사람 이상이 대립한 방향의 행위를 하지만 결국 동일한 목표를 실현한다는 의미로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47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윤장현 전 시장 측은 검찰이 방향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씨와 주고받은 260여 차례가 넘는 문자 메시지 어디에도 공천을 기대하는 답장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금과 공천이 관계가 있는가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전남 지역 단체장은 모두 5명입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이윤행 한평군수와 김종식 목포시장, 이승호 강진군수 등 단체장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방의원들 가운데서는 반재신 광주시 의원과 곽태수 전남도 의원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서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721명을 입건해 340명을 기소했다며 4년 전 선거에 비해서 입건 인원은 18%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전 보성군수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이 전 군수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7천만 원을 선고하고 이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임명규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비축제 등 각종 지역축제를 특정 업체들에게 밀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수시 모집 합격자 명단에 불합격자를 포함시켜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어제 오전에 2019학년도 수시 모집 합격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합격자 70여 명을 합격 처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5시간 만에 합격자 명단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불합격 사실을 통보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측을 찾아가 항의했고 조선대는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선대는 합격자 명단에 불합격자가 포함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부서 회식에서 상급 직원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서 사측이 해당 직원을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모 부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회사 측 조사 결과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해당 부장을 출근 정지하고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근로정시대 할머니들의 일이라면 한국과 일본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찾아가는 일본 양심 세력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승소 판결이 나온 뒤 진행된 승소보고대회. 백발의 일본인 다카하시 대표는 대법원 현장에도 그리고 엿새 만에 광주에서 진행된 승소보고대회에도 참여해 할머니들과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할머니들 일이라면 먼 길 마다 않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간 횟수만 100회가 넘을 정도입니다. 다카하시 대표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일본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해야만 일본 자국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被害者の心の痛みを全く理解せず73年間も放置してきた日本政府と三菱重工への怒りがこみ上げ
若い方の市民として責任の重さを痛感しました。 세평 남짓되는 비좁은 사무실에 온통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자료를 빼곡히 쌓아두고 있는 고이대 유타카 씨. 일본에서 진행한 소송 자료에서부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모욕을 준 후생연금 자료까지 30년 투쟁 자료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인정받아 다카하시 씨와 고이대 씨는 지난해 광주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あなた方は日本人よりも韓国人、朝鮮人の方が大事なのかという非難の声が相次ぎました。 이들의 노력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고야 소송 지원회에 가입한 일본 회원은 현재 900여 명에 이르고 한때는 1200명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양심 세력들은 아직도 일본 정부가 사죄하지 않고 있고 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피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ああいう判決が出て当然なんだし、個人的に保証するのは当たり前のことなんだっていうことを知らない人の方が多いもんですから、ああいう政府がいてそれに同調する国民も多いっていうことが本当に残念です。 사회의 편견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기조차 꺼려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이제 이들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시니 힘이 나고 앞으로 더 건강해서 100살 이상 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낸 22명의 대리인단에게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2009년 미쓰비시 1인 시위 현장부터 지난달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함께 곁을 지켜온 22명의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기 이전에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주었다며 오늘 저녁 7시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에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3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광주 지역 변호사들이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광주지방 변호사회는 236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 친절법관으로 강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김지후 부장판사, 유정명 부장판사, 박남준 부장판사, 임주혁 부장판사, 최도 부장판사, 최현정 판사 등 7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소송 당사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등 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 5명도 익명으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지하철 양동시장역에 색다른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사회적 경제역 전시관인데요. 어떤 공간인지 윤봉란 센터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동시장에 사회적 경제역이라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진짜 지하철역은 아닐 것 같고 이게 어떤 공간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일반 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역인데요. 이 역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되고 판매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려고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사회적 경제,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가장 쉽게 소개해 주신다면 사회적 경제 어떤 건가요? 사회적 경제는 일단 구성원 간 자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바탕으로 경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좀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몇 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2,000여 개가 되는데요. 우리 광주는 인증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해서 약 142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한 2개 정도의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기업은 시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라고 하는 인증 사회적 기업인데요. 2008년에 인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튼 베이커리라고 하는 케이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초창기에 6명의 근로자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82명이라고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지체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기업은 멤퍼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여기는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쾌적한 가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특히 이 기업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명의 지금 현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요. 그 청소년들 중에 가출 청소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이 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하면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 좀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문제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결국 이제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 특히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좀 부족한 그런 관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양동시장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역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사회적 경제에서 생산과 판매까지 과정에 어떤 윤리적 가치와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바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회적 경제 체험터가 열려서 누구나 오면 여기에서 직접 체험도 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크리스마스 장식, 연말이 왔음을 알 수 있는 풍경들이죠. 네, 오늘부터 담양 곳곳에서는 연말 분위기 물씬 나는 산타 축제가 열립니다. 정수진 작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담양 산타 축제 언제 어디로 가면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네, 12월 14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열리는 산타 축제인데요. 메타세콰이아길, 그다음 메타 프로방스, 그리고 담양의 원도심에 있는 중앙공원, 그리고 해동 주조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이 산타와 나누는 담양 겨울 이야기를 주제로 담양의 구석구석에서 즐길 수가 있죠. 이 산타 축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번째 열리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담양만의 특색 있는 또 크리스마스 아이템을 개발해서 크리스마스 마켓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겨울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네, 축제 기간에는 그럼 메타 프로방스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죠? 네, 담양의 서정을 삼은 담양 야간 조명과 그리고 또 포토존을 중점을 뒀고요. 또 원도심에 있는 중앙공원에서는 트리와 함께 대나무 조명 터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크리스마스 정원도 함께 하니까 함께 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메타 프로방스 진입로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또 6m 높이의 산타 그리고 트리 터널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화 속 풍경까지 빠져오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열리는 또 개막식은 프로방스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화려한 점등식 행사와 함께 또 콘서트, 드림싱어즈 이렇게 축하 공연이 함께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네. 그 멋진 모습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네. 이 담양에 있는 해동 주조장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도심 안에 있는 해동 주조장인데요. 이
산타 축제라고 하니까 젊은이들만의 축제로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요. 네. 이 해동 주조장 일원에서는 7080 음악다방이 또 함께합니다. 네. 이 빛의 정원 야외 전시도 함께 펼쳐지고요. 또 비주얼 아트도 이곳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동 주조장의 해동 빛의 정원의 행사가 함께 펼쳐지고요. 그리고 담주 다미담 예술구에서는 청년 상인과 함께하는 또 담빛 사이클링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타 축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담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담양의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축제들을 또 즐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경관 조명을 보려면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혹시나 그 전에 가볼 만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구 온난화 또 기후 변화 등 현상에 대해서 전시하고 체험 교육을 목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호남 기후 변화 체험관입니다. 담양 메타길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1층에는 벼락 맞은 그 보호수가 또 전시되어 있고요.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체험 교육실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층에는 3D 영상관과 함께 하나뿐인 지구 또 변화하는 지구의 과정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기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이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환경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중요성을 깨닫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린이들과 함께 들릴 만한 그런 장소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또 메타길에서 만난 어린이 프로방스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를 비롯한 30여 마리의 각종 공룡들의 어떤 전시물들이 이곳에서 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호기심과 즐거움을 더해주고요. 애들은 정말 좋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또 곤충 박물관이 있는데요. 여기엔 나비 한 사리 전시도 보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선 사슴벌레 그리고 또 장수 하늘소 등 직접 만져보는 곤충 체험도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파충류, 관람류까지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양 곳곳에서 또 산타 축제도 즐기고 그리고 담양 온천에 들려서 추위도 좀 녹이고 또 피로도 풀면서 힐링하는 시간도 이렇게 함께 가져보는 거 좋을 것 같죠? 근데 딱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이제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하게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예. 산타 축제 일원에 또 주차 공간이 또 여유 있게 있으니까요. 네. 함께 다녀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가 소통과 혁신을 맡기겠다며 출범시킨 시민권익위원회와 혁신추진위원회가 첫 공동의제를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석 광주시장 주재로 양 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광주의 미세먼지 실태와 저감 방안을 논의해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지역의 원로 작가인 우재길 화백의 전시회를 내년 2월 24일까지 문화창조원에서 엽니다. 40년 넘게 빛을 주제로 추상화 작품을 제작해온 우재길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도 빛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신작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이 지역의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회는 지난해 황영성 화백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양한 실험 영화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난 7월 문을 연 ACC 시네마테크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앙코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앙코르 프로그램에는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의 삶을 다룬 루도 드라마와 150년 동안 4,000장의 후지산 사진을 모아 편집한 작품 어센트 등 인기작 4편이 무료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제6기 명품 강소기업으로 27개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성장 잠재력과 성장 의지가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으로 태봉과 대우 컴프레셔, 조인트리 등 6개사를 지정하고 21개 기업을 재지정해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명품 강소기업에게는 3년 동안 공정 개선과 스마트 공장 구축 등 신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기아자동차가 소울 3세대 모델인 부스터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1공장에서 최근 소울 부스터 1호차가 생산됨에 따라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스터 1호차 생산 축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3세대 신형 소울은 가솔린과 전기차 두 가지 모델로 양산되고 내년 1분기 중에 본격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의 효자 모델인 소울은 지난 2008년부터 9월부터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